안녕하십니까. 이주천 TV의 이주천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드디어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방송을 하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그동안 구독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NG 때문에 녹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4월 7일 우리 부산하고 서울의 보궐선거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4.3 사건이 벌어진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 4.3이 사건이 다시 이제 언론에 재조명될 수밖에 없는데, 또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을 해가지고 제주 4.3 추념사를 낭독을 했는데, 그 내용이 또 논란거리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 외국 진영에서 상당히 사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성명서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에 대해서 심각한 또 문제를 좀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3일 제주 4.3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제가 오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스카이 데일리라고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이 있는데, 저한테도 이제 신문을 보내주고, 사설을 좀 보니까 역시 문재인 대통령 제주 4.3 추념사에 대한 반대한민국 담론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주제로 이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제 견해를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사설의 내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인즉,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4.3 사건 추념식 은행이 또 문제다. 이번엔 처음으로 군경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까지 대동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을 대동한 것이 제주도민들한테 가서 공권력이 폭력을 저질렀다, 폭력을 저질렀으니까 사과해라,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읽어봅시다. 이를 두고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사과하라 그 소리죠. 국가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가 폭력의 역사를 더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국가 폭력의 역사를 더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이라고 밝히는데, 국가 폭력의 역사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려고 했는데 4.3의 주동자들이, 제주도 남로당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 정당하다는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진압한 것이 국가 폭력입니까? 용어 선택이 잘못이죠. 이거는 공권력의 발동입니다. 미군정의 어떤 지침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건국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1948년 4월 3일이니까 미군정청 지휘 아래 있었는데, 거기서 경찰 지서를 12개를 습격하고 방하고 살인을 한 사람들을 국가가 진압하는 것이, 미군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진압하는 것이 그게 폭력행위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용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반면 군경이 당한 폭력에는 끝내 침묵했다는 얘기예요. 그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이거 잘못했다, 군경에게 사과를
문재인 씨가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경이 당한 폭력에 끝내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이 스카이데일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좀 봅시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야,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꿈을 꾸었다. 무슨 꿈을 꾼 거예요? 좋은 꿈에도 무조건 꿈이 좋은 거예요? 나쁜 생각, 나쁜 꿈을 꾼 것이 그게 잘한 거예요? 예? 롱 드림. 예? 꿈을 꿔야죠. 이게 무슨 꿈을 꿨다고 한번 봅시다. 꿈을 꾼 것이 정당한 겁니까? 사람을 죽이겠다. 나라를 뒤집겠다.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꿈이 잘한 꿈이에요? 참, 이런 엉터리 말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 봅시다. 더 읽어봅시다.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돛으로 돌아와. 이런 말이에요. 통일정부 수립? 여기서 통일정부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다는 정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를 원하는 통일정부인지가 이걸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연한 통일정부? 그럼 공산통일도 좋다는 겁니까? 뭐예요? 이념의 뜻으로 돌아온다? 좌익이다, 빨치산이다, 남로당이다 하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했는데 그 사람들을 이념의 뜻으로 학대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건국의 적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경찰서 습격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허허허 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까? 남한이 공산화 되도록 놔두라 해서 공산 통일되라. 그 소리 아닙니까? 어?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추념사는, 자, 작년에 추념사요. 이념이 돌아와 운운의 작년 추념사는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 씌워 무자비하게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변주되었다. 이게 작년 추념사 이야기입니다. 작년 추념사.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 씌워 무자비하게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게 작년 추념사인데, 그 당시 제주도민 내에서 빨갱이 또 있었고 남로당원도 있었고 폭동 반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 씌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그 주동자들은 남로당이고 빨갱이고 그런 세력이 난동을 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전체가 억울한 사람이 전부 다 억울합니까? 제주도민들이? 또 읽어볼까요? 건국 전후 문맥에서 통일정부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뜻한다. 그렇죠. 여기서 통일정부라는 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이 주도한 이런 공산정부를 뜻하는 것인데, 남한에서 이런 공산화된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봅시다. 노무현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의하면 4.3은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 충돌,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저도 4.3 사건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서도 냈습니다만은, 특히 노무현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이게 참 문제투성이에요. 이런 보고서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국가의 세금을 바쳐가지고. 군경이 불리한 거는, 군경이 두드려 맞고 학살당한 건 축소시키고, 이런 진압한 것을 사람들 어쩔 수 없는 과정에서 진압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간 이야기는 크게 보도록 하고 말이죠. 여기 보면 남로당이 반란 폭동을 일으킨 그런 부대 이름을 무장대로 하고 있어요. 무장대. 이 빨치산
빨치산과 이 남로당 반란 세력을 무장대로 말해요. 시민이 뭐 무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무장대. 이게 이제 성격이 애매한 거지. 무장대. 시민군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무장대로 써요. 용어 전술이죠.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 충돌. 이 토벌대라는 것은 뭡니까? 군경 공권적이에요. 국가 군대하고 경찰인데 토벌대라고 하고 있어요. 토벌대. 그러니까 무장대하고 토벌대라면 누가 옳은 세력인지 모르죠. 토벌대는 군경 공권적의 그런 타이틀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무력 충돌이다. 좌우에 뭐 어린애 패싸움 비슷한 식으로 무력 충돌이다. 무력 충돌이 아니죠.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진압의 과정이 있고, 반란 폭동을 먼저 일으켰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근데 무슨 무력 충돌입니까? 어떤 양자 간에 이렇게 잘못 책임이 애매한 것이 무력 충돌 아닙니까? 이것이 무장대,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 충돌이라는 것은 남로당의 폭동 반란 사건의 책임을 희석화시키는 용어예요. 근데 이 진압이 뭐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진압 과정이 아니죠. 반란을 진압하는, 폭동과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런 과정에서 그 폭동 진압의 그 동조 세력들도 같이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억울하거나 그냥 끌려가서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게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없을 수 없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동자들은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읽어볼까요? 박근혜 정부 때 국가기념일로 격상되었다. 무고한 희생자들의 신원과 배상은 필요하다. 그건 맞는 말이죠. 단 대한민국 정체성에 직결되는 관련 역사 해석은 함부로 휘둘릴 수 없다. 무고한 희생이 억울한 사람들이 이런 과정에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주 4.3 사건의 반란, 폭동한 사실을 뒤집어서 해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동자들이 반란 폭동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뒤집으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해석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가 수반의 역사관을 반국가단체인 남로당 및 그 후예들과 공유한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겁니다. 4.3은 우리의 미래, 제주가 꾸었던 꿈이 우리의 꿈 등등 2018년 이래 대통령 추점사는 제주도민 전체를 남로당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4.3이 우리의 미래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인데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만 하면 다 말이에요. 예? 4.3이 우리의 미래다? 그럼 이거 제주도처럼 또 폭동을 정당화하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또 봅시다. 1948년 4월 3일 무장 봉기한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 350명의 구호 통일정부 수립이 어떻게 제주도민의 꿈인가? 그건 맞는 말이죠. 어떻게 이것이 제주도민의 꿈입니까? 보고서 추산 25,000명에서 30,000명 희생자가 남로당 또는 그 동조자란 말인가? 무장대는 먼저 도내 24개 경탈지서 중 12곳을 습격, 우익 인사들과 그 가족을 학살했다. 무슨 죄가 있는데 공격을 이렇게 학살합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후손들이 제대로 살아간 적이 없잖아요. 테러가 격화되면서 결국 제주도는 투표율 미달로 총선 집계에서 제외됐다. 선거구 3곳 중에 2곳이 무효화됐지 않습니까? 남로당의 다음 목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대의원 선거였다. 주민들에 대한 유무형의 포갑으로 얻어진 지하선거 결과가 그해
6월 황해도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회에 전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로당은 1000여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제주총책 김달삼은 50 총선 저지 활동을 설명하고 민주조선 완전 자주독립 만세, 우리 조국의 해방군인 위대한 소련군과 그의 천재적 영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쳤다. 남로당은 1946년 11월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남조선신민당, 조선인민당의 합당으로 태어났다. 박헌영이 당군을 장악한 후 각종 테러, 게릴라전, 총파업, 위조 집회 사건 등을 주도했다. 그중 최대 비극을 당한 게 4.3 사건이다. 박헌영은 수십만 남로당원의 봉기를 호원, 김일성의 유교 남침 의지를 고무시켰다는 점에서 핵심 전범이다. 박헌영이가 미군정의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시체, 관 속에 숨어서 북한으로 도망갔다고 해요. 저는 남로당파가 숙청될 때 그는 적화 통일 실패 책임을 뒤집어쓰고 사형당한다. 미제의 간첩이다 이렇게 누명을 쓰고 이제 처형당했죠. 북을 향한 현 정권의 애정, 배려의 대가가 거친 모욕이나 위협임이 확인될 때마다 박헌영의 말로를 떠올리게 된다. 박헌영의 말로를 떠오르게 된다는 것은 문재인 당신도 몸조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북을 위해 일해도 박헌영처럼 팽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 사설이. 북한으로 남로당, 박헌영뿐만 아니라 박헌영을 따라 나선 남로당원들이 북에 가서 강동학원으로 해가지고 게릴라 훈련도 받고 남쪽으로 내려왔지만은 많은 남로당원들이, 북한에 간 남로당원들이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어찌 됐습니까? 1960년대 가기 전까지 50년대 말까지 다 처형당했어요. 박헌영이는 57년에 체포되고 58년에 아마 처형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남쪽에 남로당원들 전부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토사구팽 당한 거죠. 더 읽어볼까요? 좌우 합작 역시 공산화로 가는 과정일 뿐이었다. 이게 이 냉전 체제에서 1945년부터 48년간 동구라파에서 동부 유럽, 중부 유럽에서 좌우 합작한 나라들이 거의 다 공산화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역사적 진실은 동구권 등 모든 사례에서 예외 없이 증명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좌우가 충돌한 신생국 가운데 좌익과의 타협을 거부한 대한민국만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살아남았다. 이승만 박사가 해방 이후에 소련 공산당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악의 제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산당은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좌우합작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 미군정에게 좌우합작하면 당신들 실패한다고 해서 하지중장하고 몇 번씩 싸웠지 않습니까? 이승만과 같은 반공 지도자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탄생하기 어렵죠. 또 탄생되었다 하더라도 아마 공산화 되었을 겁니다. 4.3 같은 엄청난 아픔조차 딛고 섰기에 더욱 소중하다. 그렇죠. 이 4.3 같은 사건을 아픔 속에서도 진압을 해가지고 이 남한에 있는 이런 암세포들 일단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3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그 군의 그 숙군 작업, 6.25 터지기 전에 4.3 여순 반란 사건 이런 게 터져서 숙군의 절실한 그 필요성을 느껴서 군이 군에 있는 불확지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터진 게 6.25 아닙니까? 근데 군이 숙군 작업 없이 6.25가 터졌으면 어째 될 뻔했어요. 뒤에서 군대에 총뿌리를 겨뤘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런 대한민국의 수십 년 체제 수호에 기여한 국가보안법이
지난 4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지난 4년이라는 게 뭐예요?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 후보 시절 때 문재인 씨는 걸핏하면 국가보안법을 폐기시키지 못해 안달이 났지 않습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국가보안법 없애라고 하고 이런 시위도 하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문재인의 운명 제가 이거 한 3번 4번 읽었는데 여기서 이 책에서도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국가보안법이 있으나 마나 국정원장 뭐 박지원 씨 뭐 희한한 사람 임명했는데 지금 국정원 국가보안법 완전히 유명무실화 됐죠.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고 국정원은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사람을 임명을 해야지 제대로 일을 하죠. 한심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뭐 문재인 운명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이번 주제가 아니니까 다음으로 하죠.